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항 정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a 플러스 b의 n제곱꼴의 전개식을 이제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자, 그러면 그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n이 0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n이 5일 때까지를 한번 전개식을 쭉 써볼 건데요. a 플러스 b의 0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1만 쓰면 될 거고요. a 플러스 b의 1제곱은 a 플러스 b 그대로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 이미 공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곧바로 쓸 수 있고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예전에 곧바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럼 a 플러스 b의 4제곱은요? 4제곱은 이제 이항 정리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a 4제곱, a 3b,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ab 세제곱, b 4제곱까지 가야 되고요. 개수는 어떻게 쓰면 돼요? 맨 앞은 1이니까 생략, 그 다음은 4시 1이니까 4, 그 다음 4시 2니까 6, 그 다음 4시 3이니까 다시 4, 그리고 맨 뒤는 1이니까 4시 0 해서 1이니까 생략, 이렇게 쓸 수 있고, a 플러스 b의 5제곱은요? a 5제곱부터 시작해서 a는 한 개씩 줄고 b가 하나씩 늘어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쭉 써주시고, 요렇게 되겠고, 개수는 맨 앞은 1이니까 생략, 그 다음은 5시 1이니까 5, 그 다음 5시 2니까 10, 5시 3이니까 10, 5시 4니까 5, 그 다음은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대로 썼으면 여러분 이항 정리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요, 우리는 개수만 따와서 삼각형의 형태로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따와서 삼각형의 형태로 나열. 자, 왼쪽 삼각형 먼저 채울 거예요. 항의 개수만 쭉 가져와서 쓸게요. 일단 a 플러스 b의 0제곱이 가장 꼭대기예요. 그래서 1을 가장 위에다가 써줬고요. 그 다음 a 플러스 b의 1제곱 형태를 여기 첫 번째 줄에다가 쓸게요. 그러면 개수가 1, 1이죠. 그러니까 1,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a 플러스 b의 제곱 형태는 개수가 1, 2, 1이죠. 이렇게 쓸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개수가 1, 3, 3, 1이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쓸게요. a 플러스 b의 4제곱은 1, 4, 6, 4, 1이죠. 그대로 씁니다. 자, 그 다음 a 플러스 b의 5제곱은 1, 5, 10, 10, 5, 1이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제 열을 쭉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맞춰서 쓰시면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 대각선 형태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맞춰서 써져 있으면 돼요. 이런 형태로,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요, 우리 개수를 이제 숫자로 계산된 값을 가지고 썼는데, 이번에는 이 개수가, 항의 개수가 사실은 조합의 수로 나타나니까 조합의 수 형태로 기호를 써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일단 맨 위는 그냥 1 써주시고, 그 다음은 1C 0과 1C 1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2C 0, 2C 1, 2C 2.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제곱 형태에서 개수니까 3C 0, 3C 1, 3C 2, 3C 3이 되겠고, 그 다음은 4C 0, 4C 1, 4C 2, 4C 3, 4C 4. 여러분도 쭉 한번 써보세요, 지금. 5시 5까지 썼으면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항의 개수들을 쪼르륵 이제 나열을 쭉 해가지고 삼각형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항계수의 배열을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지니는 특징들을.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삼각형에서 양 변을 한번 보세요. 왼쪽, 오른쪽. 자, 이쪽 변, 이쪽 변. 네.
변을 보시면 이 변에 해당하는 양 끝에 있는 값들은 모두 1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1이에요? 양 끝은 NC 0의 형태와 NC N의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지금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 NC 0의 형태, NC N의 형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은요. 조합의 수 형태로 쓴 거를 쭉 보시면 여기는 지금 NC R의 형태로 지금 써 있는데 요 R 값이라는 것이요. R 값이 오른쪽에서 왼쪽 대각선으로 쭉 내려가면서 R 값이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0, 0, 0, 0, 0 똑같죠? 그 다음 1, 1, 1, 1, 1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R의 값이, R이라는 값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값이 같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성질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중요한 성질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성질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가운데 셈이 네, 자 가운데를 쭉 중심선으로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가운데 그었습니다. 자, 가운데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요. 좌우가 어때요? 지금 좌우에 있는 숫자 배열이 같죠? 좌우 대칭입니다. 10, 10, 5, 5, 1, 1 어때요? 같죠? 같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운데 선 쭉 걷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OC2와 OC3 서로 같은 값입니다. OC1과 OC4 서로 같은 값이에요. 얘네들의 지금 배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 NCR과 NCN-R이 이 값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NCR과 NCN-R이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조합의 수 우리가 계산해보면 알죠. 같기 때문에 당연히 좌우가 대칭인 형태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지금 배치가 NCR과 NCN-R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요렇게. 그래서 좌우 대칭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첫 번째, 좌우 대칭이다 라는 사실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수 하나를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4. 이 4라는 값은요. 왼쪽 위에 있는 1이라는 값과 오른쪽 위에 있는 3이라는 값을 합해서 나온 겁니다. 1 더하기 3은 4.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6도 보세요. 6도 왼쪽 위에 있는 3과 오른쪽 위에 있는 3을 합쳐서 나온 거거든요. 어떤 걸 선택하든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5. 5는 왼쪽 위에 있는 4와 오른쪽 위에 있는 1을 합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아래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조합의 수 배열에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OC1. 자, 이 OC1이라는 값은 왼쪽 위에 있는 4C0과 오른쪽 위에 있는 4C1을 합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4C3을 중심으로 볼까요? 자, 4C3 왼쪽 위 3C2와 오른쪽 위 3C3을 합쳐서 4C3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써보면, 이 특징을 일반화시켜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얘네를 한번 기준으로 볼까요?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 4C3은 NCR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것과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왼쪽 위는 N은 하나 적고
R도 하나 적죠. 그러니까 n-1C, R-1이 되겠고 오른쪽 위는 n은 하나 적은데 r은 똑같죠. 그러니까 n-1C, C 어떻게 돼요? R 이렇게 되겠죠. 즉 n-1C, R-1 더하기 n-1C, R이 NCR이 되더라 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사실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증명을 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반드시 시작점은 왼쪽, 오른쪽 양 끝이어야 합니다. 1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자, 시작을 하면, 자, 왼쪽 위에 있는 요 1에서 시작할게요. 그러면 1에서부터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쭈루룩 더한 값은, 자, 여기 1, 2, 3, 4까지 더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더하는 값은 무엇과 같냐면, 지금 오른쪽 대각선으로 쭉 내려왔죠? 오른쪽 대각선으로 내려왔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에서 왼쪽으로 꺾습니다. 꺾었을 때 나타나는 숫자 뭐예요? 10이죠. 자, 이 1, 2, 3, 4를 다 더한 것이 10이 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또 해볼게요. 하나 더. 자, 요것도 해볼게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오른쪽 위에서 시작할게요. 여기서 시작할게요. 자, 1부터 왼쪽 대각선으로 쭉 내려옵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6. 자, 1, 3, 6 더하면 1과 3과 6을 더한 결과는 뭐가 되겠다? 이제 여기서 꺾어야 되죠. 왼쪽 대각선으로 내려왔으니까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죠. 뭐가 나와요? 10. 1과 3과 6을 더해서 나오는 값은 그 아래쪽에 꺾여진 값. 이 10이 되더라 라는 거. 그쵸?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참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 모양이 마치 하키 스틱의 형태와 비슷하다. 그쵸? 마치 하키 모양과 같지 않나요? 이렇게. 그죠? 하키 모양.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1과 4와 10 대각선으로 쭉 더한 값은 이제 꺾어야 되죠. 오른쪽 대각선으로 내려왔으니까 왼쪽으로 꺾어야죠. 여기. 자, 여기 있는 값이 뭐예요? 여기 있는 값 5하고 10 더한 값이죠. 15. 그죠? 15가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실제로 1과 4와 10 더해서 15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치 하키스틱의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하키스틱 패턴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해요. 하키스틱 패턴.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성질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여기 먼저 쓸게요. 자, 첫 번째, 각 행의 숫자들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 다음, 좌우 대칭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결국 NCR이 NC의 N-R과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봤던 특징은 바로 요겁니다. 그죠? 요거.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증명했던 거. NCR이라는 값은 N-1C, R-1 왼쪽 위에 있는 값과 N-1C, R 오른쪽 위에 있는 값 두 개를 합친 것과 같다. 이러한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따로 적어주세요.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본 하키스틱 패턴이죠. 그죠? 하키스틱 패턴. 이것이 성립한다. 자, 하키스틱 패턴이, 조합의 수의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왜 성립하게 되는 것인지, 요거는 발표자가 발표할 때 이야기를 해주거나 혹은 선생님이 보충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NCR과 NCR 플러스 1을 더해서 5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원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성질에 의해서 n 플러스 1, c, r 플러스 1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두 개 합친 게. 그러면 이게 결국 5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파스칼의 삼각형 보시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5가 나오는 경우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예요. 그 이후에 밑에 행에서 더 나올 수가 있나요? 다음 행은 뭐예요? 1, 6, 15, 20, 15, 6, 1 이렇게 되거든요. 5보다 큰 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점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5가 더 이상 안 나올 거고요. 이 5는 5C1의 5와 5C4의 5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라는 값이 5가 되기 위해서는 n이 첫 번째 5C1인 경우, 그러니까 n이 4일 때 그리고 r이 0일 때 이렇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5C4인 경우죠. 그러니까 n이 4이면서 r은 3인 경우, 이때 성립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두 개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n과 r 값을 각각 구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 보면서 우리가 찾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항 정리 요 내용을 활용을 하면요. 이항 계수의 성질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나는 요걸 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nC 0부터요. nC n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를 일일이 다 계산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우리가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을 이와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얘랑 모양이 지금 보시면 얘랑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무슨 차이만 있냐면 x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내가 요 식에서 x를 없애줄 수 있다면, x만 딱 없어진다면 요 값이랑 똑같아지죠. 이 식이랑. 그러면 x는 어떻게 없애줄 수 있을까? x에다가 여러분 1을 넣어준다면, 그러니까 x가 1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1은 어차피 곱해서 생략될 수 있으니까 얘네만 남겠죠. 그러면 지금 요 전개식은요,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오른쪽에다 x는 1을 넣어준다면, x 1을 넣어준다면 왼쪽에도 동일하게 x 1을 넣어줘야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1을 넣은 값이 얘고, 지금 왼쪽에 1을 넣어주면 2의 n제곱이 되니까 얘네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한 이것이 2의 n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항정리의 전개식을 잘 활용을 하면, 이항정리를 활용해서 전개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항계수의 성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연습들은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